평균, 분산, 표준 편차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이란 기대값 또는 대표값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생한테 너 공부 얼마큼 잘하니? 이런 얘기를 하였을 때 전 평균 뭐는 몇 점 맞고요, 뭐는 몇 점 맞고요 이런 말보다는 전 평균 몇 점 맞습니다. 이렇게 대표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값들을 곧 평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평균 구하는 거. 자, 우선 평균은 기대값을 구하여라, 평균을 구하라는 뜻입니다. 대표값을 구하여라, 평균을 구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평균은 약자로 x의 평균이라고 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는 m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거의 대부분 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썼다면 뭘까요? x제곱의 평균입니다. 또는 뭐 이렇게 썼다면 뭘까요? ax 플러스 b의 평균입니다. 그러면 이건 뭘까요? x의 평균의 제곱을 뜻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또는 m이라는 약자를 쓰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평균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을 구해주는 방법은 많이들 알고 있을 거예요. 그쵸? 자, 만약에 점수가 50점, 55점, 60점, 75점, 80점 이렇게 생겼을 때 평균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봐도 아시겠죠? 60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니까 평균은 60이다 라는 걸 보고 아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는 방법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x의 평균이라고 쓰고, 그리고 모든 값을 다 더하게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총 개수로 나눠주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수식화되어 있는 시그마를 쓰게 되면 이런 형태를 쓸 수 있습니다. 평균 2의 x는 시그마 x1 더하기 x2 더하기 점점점 해서 xn까지를 더해서 총 개수 n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따라서 2의 x는 시그마를 표현하자면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i의 총 개수 n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자, 그런데 자기 점수의 평균만 내는 게 아니겠죠. 만약에 우리 반 애들의 평균을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점수 뭐 50점 맞은 애가 3명 있고 55점 맞은 애가 2명 있고 60점 맞은 애가 5명 있고 뭐 이렇게 생겼다고 해봅시다. 이랬을 때 또 평균을 구할 수 있겠죠. 평균을 구해주는 방법은 우선 총 점수의 합을 총 인원수로 나눠주면 되겠죠. 자, 50점 맞은 학생이 3명, 그리고 더하기 55점이 2명, 그리고 60점이 5명, 75점이 2명, 그리고 80점이 3명, 그리고 총 인원수로 나눠주면 됩니다. 총 인원수는 이렇게 되겠죠. 그쵸? 어렵지 않죠? 자, 이게 바로 평균을 구해주는 방법입니다. 즉, 이것을 도수가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평균 구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걸 시그마로 다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x의 평균을 쓰자면 x1 점수 맞은 애가 f1명, 그리고 x2라는 점수를 맞은 애가 f2명, 점점점 해서 xn이라는 점수를 맞은 학생이 fn명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총 개수는 f1명, f2명 이렇게 해서 총 개수 fn으로 나눠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다시 시그마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i, fi, 그리고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fi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도수가 주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즉 x에 대한 평균을 구해주는 방법이라고 하고, 이것은 인원수가 주어져 있는 것, 즉 이것을 fi라 봅니다. 따라서 도수가 주어져 있고, 그리고 그때 점수에 대한 인원수, 그냥 도수라고 합니다. 도수가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의 평균 구해주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평균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분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산은 얼만큼 많이 퍼져 있는가,
그냥 확산되어 있는가라는 뜻입니다. x, y, z를 봐주면 평균이 10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확산된 정도가 얘는 평균과 1만큼 차이가 나겠죠? 그리고 여기는 다시 2만큼 차이가 나겠죠? 그쵸? 그리고 얘는 평균과 2만큼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4만큼 차이가 나겠죠? 자, 그러면 총 개수는 5개로 일정합니다. 5개로 일정한데 x와 y를 봐주면 평균도 같아요. 근데 x와 y를 봐주면 y가 평균에서 조금씩 더 많이 떨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쵸? 점을 찍어본다면 만약에 10이 여기 있다면 9는 여기, 그리고 8은 여기, 그리고 11은 여기, 12는 여기 이렇게 떨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밑에 있는 그림은 10이 여기 있다면 8은 여기, 12는 여기, 그리고 6은 여기, 14는 여기. 그쵸? 많이 확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시죠? 그러면 이제 W를 보겠습니다. W는 평균이 100입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X보다는 평균이 큰 것 같죠? 근데 평균과의 차이가 1이죠. 그리고 또 차이가 1이죠. 그리고 평균과의 차이가 2가 나네요. 그쵸? 2가 나죠? 자, 그러면 이것을 그림으로 봐주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00이 여기 이렇게 있다면 99는 여기, 그리고 101은 여기, 그리고 98은 여기, 그리고 102는 여기 이렇게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즉 위에 있는 X와 W는 분산이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즉 분산은 얼마큼 많이 퍼져 있는가, 퍼진 정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약자로 이렇게 했습니다. X의 분산이라고 표현합니다. 만약에 그러면 이것은 뭐라고 읽을까요? 맞습니다. X제곱의 분산입니다. 그리고 또는 분산을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이걸 시그마라고 읽어요. 시그마. 그래서 시그마의 제곱이라고 읽습니다. 사실 시그마는 표준 편차를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분산은 Vx라고 쓰기도 하고 또는 Vx라고 쓰기도 하고 시그마의 제곱이라고 쓰기도 해요. 자, 이제 분산을 구해주는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산은 퍼진 정도를 알 수 있는데 분산을 구해주는 방법은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입니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입니다. 또는 편차 제곱의 평균입니다. 따라서 얘를 이렇게 읽기도 해요. 제라고 읽기도 합니다. 또는 편차 제곱의 평균은 그냥 읽어요.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고.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입니다.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자, 그런데 여기서 새로운 용어가 나왔죠. 편차. 편차가 뭘까요? 편차의 뜻은 평균과의 차이를 편차라고 합니다. 평균과의 차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6, 7, 8이라고 하면 평균이 7이겠죠. 평균과의 차이를 뜻합니다. 즉 6에서 7을 빼면 마이너스 1이겠죠. 그리고 0이겠죠. 1이겠죠. 이런 것들을 편차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징은 편차의 합은 0이 됩니다. 편차의 합은 0이 됩니다. 자, 이게 분산을 구해주는 방법입니다. 다시 분산은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제평평제라고 읽습니다. 제평평제 또는 편차 제곱의 평균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산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x가 3, 5, 7입니다. 그랬을 때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으로 분산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 5, 7의 평균은 5겠죠. 평균이 5겠죠. 자, 그러면 우선 제곱의 평균, 제곱, 그리고 제곱, 그리고 제곱을 총개수로 3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제곱 한 거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이것을 바로 분산이라고 합니다. 또는 3, 5, 7일 때 편차 제곱의 평균으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차 제곱의 평균. 그러면 이렇게 3과 평균 5를 빼주면 마이너스 2가 나오겠죠? 편차입니다. 그리고 0이겠죠? 편차입니다. 2겠죠? 평균과의 차이. 즉 평균과의 차이를 뜻해요. 평균과의 차이. 자, 평균과의 차이. 자, 편차 제곱의 평균을
편차 제곱의 평균을 분산이라고 합니다. 편차 제곱의 평균. 그럼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0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의 평균 3으로 나눠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구해줄 수 있습니다. 어차피 어떻게 구하든 두 개의 값은 같습니다. 당연히 분산을 구해주는 거니까 같겠죠.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또는 편차 제곱의 평균 이렇게 외워놓으면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인원수가 주어져 있어요. 앞에서 얘기했던 도수라고 하죠. 도수. 자, 이제 도수가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으로 분산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이겠죠. 2, 5, 8인데 5의 개수가 10개이고 2의 개수와 8의 개수가 5개네요. 그럼 평균은 5라는 걸 그냥 쉽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으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산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의 제곱한 게 5개가 있겠죠. 그리고 5의 제곱한 게 10개가 있겠죠. 그리고 8의 제곱한 게 5개가 있습니다. 제곱의 평균 총 개수겠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배웠던 도수가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의 편차 제곱의 평균으로 분산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차 제곱의 평균입니다. 그러면 평균이 5니까 2에서 빼주면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그리고 8에서 빼주면 3이 되겠죠. 자, 그러면 분산은 이렇게 됩니다. 편차 제곱 그리고 편차 이거 여기 안 썼네요. 그쵸? 자, 편차 제곱 그리고 편차 제곱의 평균입니다. 이렇게 총 개수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쵸? 자, 그리고 이제 이것을 수식화되어 있는 값으로 정리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평균을 구해주는 방법은 x1 더하기 x2 더하기 점점점 해서 xn을 총 개수 n으로 나눠주면 된다 라고 하였죠. 다시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는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으로 분산을 구해줄 수 있습니다. 제곱 그리고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이겠죠. 또는 편차 제곱의 평균으로 분산을 구해줄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편차 평균과의 차이 제곱 플러스 x2 마이너스 m 편차 제곱 그리고 xn 마이너스 m 편차 제곱의 평균으로 나눠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시그마로 표현해주면 이렇게 표현해줄 수 있겠죠.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i를 총 개수 n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또는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으로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또는 편차 제곱의 평균 평균과의 차이를 뜻하는 거죠. 편차 제곱의 평균으로 분산을 구해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도수가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의 평균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1이 f1개 있겠죠? x2가 f2개 있다라는 뜻이겠네요. 그러면 xn이 fn개 있겠죠? 그리고 총 개수로 나눠주면 됩니다. 이렇게 나눠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분산은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역시 도수가 있는 거 계산해 보았죠. 자, 분산은 제곱한 것이 f1개 있죠. 그리고 x2의 제곱한 것이 f2개 그리고 xn의 제곱한 것이 fn개 그리고 총 개수로 나눠주면 됩니다. 이렇게 총 개수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리고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을 써야겠죠. 자, 또는 편차 제곱의 평균입니다. 편차 평균과의 차이 편차 제곱한 것이 f1개 그리고 x2-m 편차 제곱한 것이 f2개 그리고 편차 제곱한 것이 fn개 그리고 총 개수로 나눠주면 되겠죠. f1, f2 그래서
fn까지 이렇게 나눠주면 됩니다. 자, 이것을 다시 시그마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수가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평균 구해주는 방법의 시그마 표현은 이렇게 쉽습니다. 이해를 하십시오. xi가 fi에게 있고 총 개수는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fi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분산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산은 역시 도수가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분산 구해주는 방법. 제곱의 평균 그리고 제곱의 평균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이겠죠. 또는 편차, 평균과의 차이를 뜻합니다. 편차, 평균과의 차이, 편차 제곱의 그리고 평균을 구해줄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평균을 시그마로 바꿔라 라는 표현은 절대로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나오느냐? 시그마가 주어져 있는 상태를 보고 이것이 무엇인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것이 무슨 뜻인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하고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읽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뭐 분산을 구할 때 이렇게 구한다.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즉, 이 시그마의 형태를 보고 그리고 분산이라는 뜻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장에 가서 쓸 수 있도록 공부를 해야 됩니다. 즉 이것은 분산을 시그마로 표현하여라. 이런 문제는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시그마 형태로 써져 있을 때 그때 읽어 써줄 수 있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표준 편차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 편차는 무엇을 표준 편차라고 하느냐? 분산의 루트를 씌워준 걸 표준 편차라고 합니다. 루트 분산을 표준 편차라고 합니다. 루트 분산. 그러면 의아한 게 있죠. 분산을 배우면 되는데 왜 굳이 표준 편차를 또 배울까? 이거는 뒤에 가면 계속 표준 편차를 가지고 하나의 식을 쓸 때 쓰게 돼요. 그래서 너무 많이 나와서 수학자들이 분산이란 이름을 붙여놓고 표준 편차라는 이름을 붙여놨어요. 이렇게. 그리고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x의 표준 편차. 이렇게. 그리고 이걸 시그마라고 읽어요. 쓰실 땐 이렇게 쓰시면 돼요. 위에부터 이렇게 쓰시고, 자, 위에부터 이렇게 쓰시고 이렇게 돼지꼬리를 만드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표준 편차입니다. 표준 편차는 루트 분산입니다. 그러면 의미는 분산과 같습니다. 즉 분산과 같이 퍼진 정도를 얘기합니다. 따라서 다시 이야기해 드릴게요. 루트 분산입니다. 루트 분산을 뜻합니다. 표준 편차는 루트 분산입니다. 루트 분산. 자, 다시 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루트 분산. 이것을 바로 표준 편차라고 합니다. 의미는 퍼진 정도를 알 수 있습니다. 퍼진 정도. 이렇게 따로 배우는 이유는 시그마를 많이 쓰기 때문입니다. 뒤에서. 그래서 표준 편차나 분산이나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보세요. 만약에 이렇게 주어져 있는 표가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이때 성적이 높은 반은 어디일까요? 자, 성적이 높은 반은 보겠습니다. A반은 성적이 이것을 평균으로 하여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이게 A반의 평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B반의 평균은 여기가 평균이겠죠. 그래서 B반의 평균이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따라서 A반, B반 중에 성적이 높은 반은 당연히 B반이겠죠. 자, 그러면 성적이 고르다라는 건 거의 비슷비슷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 반에 50점짜리도 많고 30점짜리도 많고 심지어 100점짜리도 많고 이런 걸 고르다고 볼까요? 아니면 70점, 71점, 72점, 73점, 72점, 71점 이렇게 다 비슷비슷할 때 고르다고 할까요? 아시겠죠? 성적이 비슷한 것이 고른 겁니다. 자, 성적이 고르다는 것은 분산이 작다 또는 표준 편차가 작다. 즉 평균에 많이 몰려있다라는 뜻입니다. 평균에 많이 몰려있다. 자, 여기가 평균이라고 하였죠? 그럼 평균에 많이 몰려있는 것들. 그리고 여기는 평균에
많이 몰려있지 않네요. 이게 무슨 얘기냐? A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요만큼 인원수가 있고 못하는 학생도 요만큼 인원수가 있다. 뭐 이런 뜻이에요. 자, B는요. B는 공부를 못하는 학생도 많죠. 그죠? 그리고 공부를 잘하는 학생도 많죠. 따라서 성적이 고르다, 비슷비슷하다라는 바는 A가 됩니다. 그리고 분산이 크다, 성적이 고르지 않다에 대한 얘기겠죠. B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보면 조금 잠깐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쉽습니다. 이 위에 뚱뚱한 돼지가 밟고 올라가 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뚱뚱한 돼지가 밟고 올라가 섰다. 자, 보세요. B가 A보다 조금 더 푹 하고 많이 내려왔죠. 좀 더 뚱뚱하고 좀 더 무거운 겁니다. 뚱뚱한 거죠. 얘는 얘는 뚱뚱뚱뚱입니다. 뚱뚱뚱뚱. 즉, 얘가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매우 뚱뚱하다. B반 뚱뚱하다. 분산이 크다. 알겠죠? 분산이 크다. 자, 이것이 예전에 기출문제로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A와 B와 C의 분산의 대소관계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눈으로 봤을 땐 B가 제일 비슷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아니에요. 그쵸? 좀 전에 보셔서 알죠? 이렇게 돼지가 밟고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돼지가 밟고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돼지가 밟고 올라섰습니다. 그러면 A는 뚱한 돼지겠죠. B는 뚱뚱한 돼지입니다. C는 뚱뚱뚱한 돼지겠죠. 따라서 이렇게 뚱뚱뚱에 대한 이야기이므로 C가 제일 뚱뚱한 애므로 얘가 제일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쉽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우리는 2의 x 플러스 a, ax 뭐 이런 것들이 어떤 특징을 갖는지 볼 거예요. 자, 이 특징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만약에 이렇게 생겨 있을 때 만약에 이것들에 대한 평균을 우리는 m이라고 보자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크게 써볼게요. m이라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편차 제곱의 평균, 이건 시그마였다 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산이니까 시그마의 제곱을 쓴다 라고 하였죠. 자,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x 플러스 a가 되었어요. 각각에다가 a씩을 다 더해준 거예요. 각각의 a를 다 더해준 거예요. 이렇게 각각의 a씩을 다 더해준 거예요. 그러면 평균이 어떻게 바뀔까요? 그냥 생각해보세요. 얘한테 a 더해주고 얘한테 a 더해주고 각각의 모든 거 다 a씩을 더해줬으니 평균도 당연히 a만큼 늘어나겠죠. 자, 그걸 증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시그마로 표현해주면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각각의 a를 더해줬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표현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쪼개주면 얘는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a가 총 n개 있으므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쪼개주면 이것이 뭐가 될까요? 여기 옆에 써있죠? 그쵸? 써있죠? m입니다. 그리고 플러스 이렇게 써있으면 뭘까요? 이건 a겠죠. 그렇죠. 아, 따라서 이것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즉 2의 x 플러스 a는 2의 x의 평균에 a를 더해준 것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자, 그러면 분산은 또 어떻게 바뀔까요? 분산이 바뀌는 것 또한 보겠습니다. 각각의 a식을 더해준 거에 대한 분산은요, 잘 보세요. 이렇게 시그마 형태를 써주면 xi 플러스 a가 되겠죠. 그런데 편차 제곱의 평균으로 봐주면 평균이 이렇게 된다는 거 보았죠? 위에서. 그러니까 이거의 평균은 m 플러스 a예요. 그러면 m 플러스 a가 되겠죠? 그래서 빼겠습니다. 그러면 a가 없어지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위에 써있죠? 아, 똑같이 얘는 시그마의 제곱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즉 분산은 뒤에 a를 더해줘도 분산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라는 뜻입니다. 즉 앞에서 했었던 이거에 대한 얘기가 똑같겠죠. 자, 여기에 앞에서 봤었던 이렇게 8, 9, 10, 11, 12 이거와 98, 99, 100, 101 이렇게 더해줘도 그래도 분산은 같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이렇게 된다는 걸 배웠어요. 2의 x에다가 전체 a식을 더해주자라는 걸 배웠죠. 그쵸? 그리고 이것은 v의 x와 같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뭘 배울까요? 당연히 이걸 배우겠죠. 자, 그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의 x를 이렇게 표현해요. 평균 m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vx를 이렇게 표현해요.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고 표현해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ax의 평균을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것을 시그마로 쓰면 원래 있던 여기에 각각의 a를 곱해준 것이니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 a는 상수 취급하여 앞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쵸? 이렇게 나갈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만큼의 값이 뭘까요? 여기 써져 있는 평균 뭘까요? m이겠죠. 따라서 이것은 a의 이거의 값이 m이므로 2x가 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2의 x의 a가 앞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분산은 어떻게 될까요? 분산은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또는 편차 제곱의 평균인데 편차 제곱의 평균으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ax1, ax2 즉 axi에서 편차 제곱의 평균으로 구할게요. 그럼 평균을 구해야 되겠죠? 평균은 위에 구해져 있어요. 그쵸? am이라고 구해져 있죠. 그러면 am을 빼볼게요. 그러면 이 빨강색으로 써놨던 이 a는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쵸? 이렇게 나갔다가 그 다음에 또다시 앞으로 나가겠죠. 근데 우선 이렇게 앞으로 내보냈어요. 그런데 다시 얘가 또 앞으로 또 나갈 수 있겠죠. 그쵸? 이해되시죠? 왜 제곱이냐고요? 여기 제곱이 있었죠. 그쵸? 자, 그러면 a 제곱이 나갈 때 이렇게 나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무엇일까요? 편차 제곱의 평균, 즉 시그마의 제곱, 즉 분산을 뜻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a 제곱 vx가 되겠네요. 즉 이 a가 밖으로 나아갈 땐 a 제곱 vx가 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보세요. 이것은 각각의 a를 곱해준 것이 되므로 얘는 a의 2의 x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a는 제곱의 의미로 밖으로 나간다 라고 생각해주면 쉽겠죠. 따라서 이렇게 나간다는 걸 증명에 의해서 알 수 있었어요. 자, 그럼 연속 동작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될까요? 그쵸? 자, 이거와 이거에 대한 합쳐져 있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얘는 그냥 뒤로 나갈 수 있겠죠? 플러스 b로 나갈 수 있겠죠. 그쵸?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될까요? 2에 이것이죠? 그러니까 x가 되고 a는 밖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v 분산은 어떻게 될까요? 뒤에 더해지는 건 분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죠. 그러니까 얘만 제곱이 되어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쉽죠? 자, 그러면 그 다음 이제 실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배웠죠 다. 1, 2, 3의 평균은 뭘까요? 2겠죠. 그럼 분산은 편차 제곱의 평균으로 암산으로 구해주기 쉽죠. 이렇게 봐도 알 수 있고요. 그러면 3분의 2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의 평균은 뭘까요? 그럼 2의 x 플러스 3이 되므로 5가 됩니다. 그럼 vx는 그대로 vx와 같아요. 따라서 3분의 2가 되겠죠. 자, 그럼 2의 2x는 어떻게 될까요? 이 2는 앞으로 나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였죠. 그러면 이렇게 돼요. 4가 되겠네요. 그러면 2의 2x는 이 2는 앞으로 나갈 때 제곱으로 나간다 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2의 제곱 곱하기 3분의 2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연속 동작으로 보겠습니다. 플러스 3은 그대로 플러스 3이겠죠. 그리고 2의 2x에서 2는 앞으로 나갈 수 있다 라고 보았죠. 그러면 2의 x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2 곱하기 2 플러스 3이 됩니다. 자, 그럼 이것은 플러스 3은 의미가 없죠. 분산해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얘만 이렇게 되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2의 제곱 곱하기 3분의 2가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은 총 개수분의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것이 평균이라는 것을 읽어 써줄 수 있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도수가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의 평균 구해주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분산은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입니다. 잘못 썼죠? 오타가 눈에 보이시죠? 자, 이것은 제곱의 평균입니다. 따라서 총개수 n로 나눠줘야겠죠. 그리고 이제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이게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는 평균과의 차이,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고 하여 분산이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수가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분산을 구해주는 방법,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아이고 여기도 오타가 생겼네요. 눈치채셨죠? 제곱이었습니다. 네,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입니다. 그리고 편차 제곱의 평균이 되겠죠. 그리고 표준 편차는 루트 분산입니다. 루트 분산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Vx 즉 분산은 색깔 좀 바꿔서 다르게 써볼게요. 제곱의 평균 어떻게 쓸까요? 제곱의 평균 이렇게 씁니다.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이것을 분산이라고 합니다. 또는 평균과의 차이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표준 편차 구해주는 방법은 루트 분산이라고 하였죠. 그리고 이것은 이제 연속 분석을 한 방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2의 x 플러스 b가 되겠죠. 자, 그리고 x 플러스 y의 평균, 예를 들어서 영어 성적 플러스 수학 성적의 평균은 각각의 반 애들에게 영어 성적의 평균을 다 내고, 그리고 수학 성적의 평균을 내도 같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쪼개줄 수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죠? 자, 그 다음 이렇게 써져 있을 때는 a의 2의 x의 제곱 플러스 b의 2의 x 플러스 c가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쪼개주는 것과 같아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런 값을 구해야 되면 어디서 구할까요? 제곱의 평균이 있는 것은 한 곳밖에 없습니다. 여기밖에 없어요. 즉 분산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건 분산에 의한 방법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생겨 있는 것은 이렇게 쪼개줄 수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V의 ax 플러스 b의 분산, 즉 b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분산은 a 제곱 vx가 되겠죠. 자, 그러면 시그마 ax 플러스 b, 즉 ax 플러스 b의 표준 편차란 이런 뜻인 것 같아요. v ax 플러스 b에 이렇게 되는 것 같죠. 자, 이것은 다시 루트 a제곱 vx와 같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절대값 a의 시그마 x가 됩니다. 따라서 역시 표준 편차 역시 b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이것이 나올 땐 이렇게 나온다라는 걸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가면 배울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자, 11번째로 이런 것이 있습니다. a의 x승의 평균을 구해보아라 라는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이것은 이렇게 구해주면 쉽습니다. 매우 쉬운 방법이 a 곱하기 p 일어날 확률, 그리고 q 일어나지 않을 확률, 그리고 총개수 n. 자, 지금은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근데 뒤에 이항 분포를 배우면 매우 좋은 식이고 매우 중요한 식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눈에 봐놓기만 하시면 됩니다.